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탑10 판례 제4판례 볼 거거든요. 제4판례가 이제 인실리코 그 방법이잖아요. 인실리코를 이용해서 어 의약용도 발명을 발명했는데 그걸 개시했을 때 선행발명 적격에 관련해가지고 그 판례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신규성 진보성 관련해가지고 선행발명 적격 관련해가지고 이거부터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개시 요건, 이게 선행 발명 적격이라는 거에 개시 요건이 있고 용의시 요건이 있어요. 신규성 진보성이랑 개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을 따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그 신혜영 교수님 논문이거든요. 선행 발명의 적격성 해가지고, 이게 지스트 판례 있잖아요. 이거 임상 실험에 의해서 효과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 지스트 판례, 지스트 판례에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아니, 이게 신혜영 교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차호 교수님도 그러고 일본 판례도 그러고 미국 판례도 그러고 우리나라 판례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선행 발명 적격에 개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이라는 게 있고 신규성 진보성에 그 따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게시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게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이 쭉 있고 논문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게시 요건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어떤 구성이나 효과 있잖아요. 이게 파악되는 게 게시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용의실시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용의실시 요건이에요. 근데 신규성 판단할 때는 게시 요건뿐 선행 발명이 게시 요건뿐만 아니라 용의실시 요건을 만족을 해야 선행 발명의 적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진보성에서는 게시 요건만 만족을 하면 되고 용의시 요건 만족 안 해도 선행 발명의 적격이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 게시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 게시라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 법원은 게시 요건을 명시적 게시뿐만 아니고 내재적 게시도 인정하고, 게시 요건과 용의시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달리 게시 요건과 용의시 합쳐서 구체적 게시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의 견해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구체적 게시라는 거는 게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을 짬뽕해가지고 구체적 게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해서 그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 판례 공부할 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게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은 합쳐서 구체적 게시 요건이라고 하는 것 같다. 아시겠죠? 아무튼 신규성에서는 게시 요건이랑 용의시 요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진보성에서는 게시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용의시 요건은 만족 안 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시 요건 판례가 요거예요. 미완성 발명이 선행 발명 적격성 관련해가지고, 미완성 발명이나 이거나 자료가 이제 불충분하더라도 그저 파악이 가능하면 선행 발명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용의시 요건이라는 게 요 판례거든요. 그 내용을 실시하는 것, 즉 보충하거나 부가 발전 없이 쉽게 반복하여 할 수 있어야 선행 발명의 적격을 인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어 그 순간 이동 장치를 딱 그림을 그렸어요. 순간 이동 장치 그림을 그리고 지금 순간 이동 장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한 100년 뒤에 순간 이동 장치가 발명이 된 거예요. 순간 이동 장치가 발명이 됐는데, 아니 100년 전에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순간 이동 장치를 불특정 다수인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유튜브에 또 올렸으니까, 그 여기 보시면 이 판례에 의하면, 이 게시 요건 판례에 의하면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고 미완성 발명이더라도 선행범위 적격을 만족하니까, 옛날에 그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어, 이 순간이동 장치를 게시를 했으니까 너는 등록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어떤 구성이 이렇게 되고 효과가 이렇게 되고 이거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가 용의시시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신규성에서는 게시 요건뿐만 아니고 용의시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선행범위 적격을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 파악되는 것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신규성 판단할 때 선행발명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진보성에서는 게시 요건만 만족을 하면 되고 용의시 요건은 만족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보성은 1대1 판단이 아니고 1대 다 판단이잖아요. 이 게시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선행 발명을 합쳐서 진보성을 흠결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사람이 그 순간이동 장치를 그림을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순간이동 장치 그림을 그리고 막 100명이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거 아이디어를 조금 취합하고, 여기 A라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조금 취합하고 B라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조금 취합해서 취합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선행 발명을 이용해 가지고 진보성 흠결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1대 다 판단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지스트 판례 있잖아요. 지스트 판례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의학운동 발명 통사기일자가
선행 발명으로도 특정 물질,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불가하면 진부도 부정되고, 그죠? 이러한 경우 선행 발명들의 임상 실험 등에 의해서 효과가 확인될 것을 요구를 할 것을 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아시죠? 지금 이게 지스트 판례거든요. 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 선행 발명들에서 임상 실험 등에 의해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을 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선행발명 적격에서 그죠? 진보성 판단할 때 용의시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용의시시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확인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임상 실험에 의해 치료 효과가 확인되는 거, 요게 용의시시 요건이거든요. 그거는 진보성 할 때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 임상 실험에 의해 효과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이 진보성 판단할 때 용의시시 요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신행 교수님뿐만 아니고 정차 교수님 뭐 이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례 나온 게 어떤 사실관계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사실관계예요. 여기서 특정 물질과 그 용도 있잖아요. 그거는 같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특정 물질이 뭐예요? 랄록시펜이었어요. 선행 발명에서 랄록시펜이 게시됐어요. 본원 발명을 랄록시펜을 출원했어요. 아시겠죠? 용도는 뭐냐면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용도였어요. 출원 발명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용도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선행 발명에서는 인실리코 방법으로 그 인실리코 방법을 이용했어요. 이게 인실리코 방법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 그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의학 용도를 발명하는 걸 인실리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어떤 뭐 화학물질 하면 이게 어떻게 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본 건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원 발명에서 한 거는 인비트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인비트로 방법은 뭐냐면 시험관 내 분석이에요. 이게 시험관에서 실제로 이게 이 화물을 넣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관 내 분석을 하고 이게 인비보도 있거든요. 인비보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생체 내에 집어 넣어본 거예요. 그게 인비보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의학 용도 발명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인실리코랑 인비브랑 인비트로랑 아시죠? 근데 선행 발명에서는 인실리코 썼고 출원 발명에서는 인비트로 쓴 거예요. 시험관 내 분석을 하고 여기서는 선행 발명에서는 컴퓨터 이용을 분석을 하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선행 발명 적격이 문제가 됐어요. 이 인실리코 그냥 컴퓨터로 그냥 이게 컴퓨터로 뚜닥뚜닥 한 거 가지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 컴퓨터로 그냥 뚜닥뚜닥 한 거 있잖아요. 이 컴퓨터로 뚜닥뚜닥 한 거 가지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용의시 요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용의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걸 잘 읽어보면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랄록시펜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이라는 거 기술자는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선행 발명 적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판례를 읽어보면 핵심을 보면 이 여기 선행 발명 적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인실리코라는 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효과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뚜닥뚜닥 한 거지 이게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행범위 적격을 만족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게시된 걸로 볼 수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선행 발명에서는 인실리코 방법뿐만 아니고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9개의 후보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행 발명에서는 인실리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학 용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저 다른 연구 결과까지 있었거든요. 다른 연구 결과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용의시시 요건 만족하는 거예요. 선행 발명 개시 요건 만족하는 거에는 지금 논란이 없어요. 개시 요건 만족하고 용의시시 요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용의시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게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게시라는 거는 게시 조건뿐만 아니고 용의시 조건을 모두 합쳐서 구체적 게시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행 발명에서는 이 사건의 선행 발명은 게시 조건뿐만 아니고 용의시 조건도 만족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선행 발명 근데 게시 요건뿐만 아니고 용의시 조건도 만족했는데 진보성 판단할 때는 어차피 용의시 요건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를 하지 않는데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게시 요건뿐만 아니고 용의시 요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진보성에서는 게시 요건만 필요하고 용의실시 용의실시 요건은 필요 없음. 그러나
실제 선행 발명에서는 개시 요건뿐만 아니라 용의 실시 요건도 만족함.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 발명 적격 만족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됐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 탑단 판례 자료에다가 용의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이 아니고 용의시 요건을 만족했어요. 아시겠죠? 용의시 요건 만족하고 여기서 보시면 비록 이 선행 발명이 인실리코로 랄록시펜의 코로나 감염증의 새로운 용도를 개시하여 선행 발명 적격 요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고 용의시 요건도 만족을 했어요. 여기 잘못했어요. 여기. 만족 못한 게 아니라 만족했어요. 해서 이게 만족했는데 만족 못했다고 여기 판례에서도 그 가정적 판단을 하거든요. 만족을 하고 용의시 요건을 만족을 하고 만족을 설령 못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에서는 그 용의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행하면 적격을 만족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보시면 가정적으로 판단하잖아. 설령 원고들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인실리코보다 가정해 보더라도 구체적 개시 안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 보잖아요. 여기.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실리코보다 인비트로가 약물의 효과를 예측할 확률이 높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구체적 개시되거나 암시 또는 시사된 기술적 사상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개시 요건만 만족하면 용의시 요건 만족 안 해도 진보성에서 선행범 적격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성에서 선행범 적격은 개시 요건뿐만 아니고 개시 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용의시 요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선행 발명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행 발명에서는 둘 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성에서 선행 발명 적격 문제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탑10 판례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판례.